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상속과 증여가 되겠습니다. 증여로 상속세를 기가 막히게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부친은 재산이 한 푼도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모친은 재산이 무려 25억 원이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나중에 부친이 돌아가시고 나서 모친만 남았을 때는요, 상속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대부분 모친의 재산을 자녀한테 증여하려고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모친이 자녀한테 10억 원을 증여한다. 이렇게 된다면요, 증여세는 무려 2억 2,500만 원이나 발생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자녀 증여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겠죠? 이렇게 자녀한테 10억 원을 증여한다면 나중에 모친이 혼자 되어서 돌아가실 때에도 상속세 부담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는요, 자녀한테 증여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친이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요, 부친이 돌아가신다면 당연히 상속 재산이 없기 때문에 상속세는 제로가 나옵니다. 그런데 모친께서 자녀한테 증여하지 말고 혹시라도 부친, 아버지한테 증여를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배우자 간 면세점 증여인 6억 원을 모친이 부친한테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6억 원을 받아도 증여세는 없겠죠. 그리고 부친께서 돌아가십니다. 이랬을 때 상속세는 어떻게 나올까요? 배우자 공제 5억 원 하고요. 일괄 공제 5억 원, 장례비 최대 1,500만 원 하니까 당연히 상속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모친이 부친한테 6억 원을 증여해도 증여세도 없고 상속세도 없습니다. 그러나 6억 원을 증여했기 때문에 모친은 상속 재산이 19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추후 상속이 발생된다. 그랬을 때는요, 배우자 공제는 받지 못하더라도 일괄 공제 5억 원, 금융재산 공제 2억 원, 장례비 최대 1,500만 원 해서 상속세는 3억 1,4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면세점 증여가 아니라 추가로 더 증여를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친이 부친한테 10억 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랬을 때 상속세는 여전히 제로가 나옵니다. 왜냐하면요, 배우자 공제 5억 원, 일가 공제 5억 원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에 반해서 모친의 상속재산은 10억 원이 빠졌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은 15억 원이 되고요. 배우자 공제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상속세는 1억 7,550만 원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10억 원을 모친이 부친한테 증여한다면은요, 증여세는요, 10억 빼기 6억 원, 4억 원에 대해서 20%, 누진공제액 1,000만 원 하니까 7천만 원은 들어갔지만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절세가 가능하겠죠? 자, 그렇다면요, 전체적으로 손익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친이 상속세 부담을 느껴서 자녀한테 10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하고 부친한테 10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친이 자녀한테 10억 원을 증여한다. 그러면 증여세는 2억 2,5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부친한테 10억 원을 증여한다. 그러면 증여세는 7천만 원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친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전 재산을 자녀한테 증여할 수가 있겠죠. 이랬을 때 전체적으로 비교해 본다면요. 절세 금액은 무려 1억 5,500만 원이나 절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모친은 자녀 증여보다 부친한테 증여한 이후에 상속을 통해서 자녀한테 부친의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요, 다음 사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부친의 상속 재산이 50억 원이나 됩니다. 이에 반해서 모친의 상속 재산은 제로입니다. 이럴 경우도 마찬가지로 부친께서 상속세 부담을 느껴서 자녀한테 증여를 고려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자녀 한 명한테 20억 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는요, 증여세는 무려 6억 2천만 원이나 발생합니다. 자, 이럴 경우에 사전 증여를 하게 된다면요, 절세에 있어서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은 배우자하고 자녀 한 명인 경우로 상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친의 상속재산 50억 원을 놓고 돌아가셨다. 그러면요, 배우자 공제 30억 원 최대 받을 수 있고요. 일갈 공제 5억 원, 금융재산 공제 2억 원, 장례비 최대 1,500만 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3억 5,4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요, 모친이 30억 원 그 배우자 공제를 받다 보니까요, 재산도 30억 원 전체 다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상속세 3억 5,400만 원을 본인이 다 내고서요, 나머지 부친의 재산 20억 원을 자녀한테 전부 다 상속한다고 가정해 본다면요, 어떤 손익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제 영상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자녀한테 20억 원을 증여했을 때랑 증여하지 않고 그냥 상속으로 갔을 때 절세 금액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친이 자녀한테 20억 원을 증여한다. 그러면 증여세는 무려 6억 2천만 원 나옵니다. 하지만 상속으로 갔다. 그랬을 때는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자녀는 20억 원을 세금 없이 고스란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절세 금액은 6억 2천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부친께서 연령이 고령이다 이랬을 때는요, 사전 증여를 한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상속인한테 증여한 재산은 10년 이내에 합산해서 상속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증여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비록 부친의 재산이 50억 원이다 하더라도 사전 증여를 하지 않고 바로 상속으로서 자녀한테 상속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죠. 왜냐면요, 재산이 한 푼도 없던 그 모친께서는요 30억 원이라고 하는 상속 재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속세 대납을 통해서 남아있는 상속 재산은 26억 4,600만 원이나 되거든요. 이럴 경우에 상속세는요, 배우자 공제가 없기 때문에 일가 공제 5억 원, 금융재산 공제 2억 원, 장래비 최대 1,500만 원 해서 상속세는 6억 1,240만 원이 나오다 보니까 모친에 대한 절세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자녀한테 증여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년 자녀한테 10억 5천만 원을 증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는요, 5천만 원 공제받고 10억 원에 대해서 30% 세율을 적용하니까요, 증여세는 2억 4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나 10억 5천만 원을 증여했으니까 모친의 상속 재산은요, 15억 9,6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요, 배우자 공제는 없지만요, 각종 공제를 통해서 상속세는 2억 430만 원으로 절세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비상속인 증여까지도 실행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며느리나 사위한테 5억 1천만 원을 증여한다. 그러면요, 1천만 원 공제받고 5억 원에 대해서 세금은 9천만 원만 발생합니다. 그리고요, 성년 손자녀 2명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랬을 때 각 1억 5천만 원씩 총 3억 원을 증여한다. 그러면요, 그 증여세는 1천만 원이지만 할증가세 30%까지 합쳐갖고 각 1,300만 원, 전체적으로 2,600만 원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모친의 상속 재산은요, 7억 8,6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배우자 공제는 없지만요, 일가 공제 5억 원, 금융재산 공제도 없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상속세는요, 획기적으로 줍니다. 2,13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증여 스킬을 발휘한다면요. 예를 들어서 증여 대상 재산을 잘 고르고 증여 방법을 선택하고 수증자를 좀 더 늘리고 이런 것을 다 고려한다면요. 추가적으로 절세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나만의 맞춤 절세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증여와 상속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 하고 판정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최고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자신에게만 맞는, 자신에게만 꼭 맞는 컨설팅만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절세 원칙은요, 바로 지금 절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시간과의 싸움이죠. 시간과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솔루션은요, 사전 증여 전략의 실행과 그 다음에 상속세 마련 전략의 병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얼마 정도의 금액으로 할 것인가, 이것은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최고의 황금비를 구성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컨설팅 간에는요, 최악의 컨설팅을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최악이 가져오는 엄청난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이 많은 자산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 그 사전 증여 전략을 세우지 않고서 법인을 설립하게 종용합니다. 이랬을 때는요, 엄청나게 큰 세금 부담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검토하지 않고 덜컥 법인을 설립한다. 이랬을 때는요, 컨설팅으로 수백억 원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러나 수백억 원을 날려도 누구한테 과연 하소연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증여를 할 것인가 상속을 할 것인가 획기적으로 증여와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